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B 바이올로지 토픽 2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문제풀이 중에서 그냥 쉬운 문제들 다 풀어보는 거 아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토픽 2 문제 풀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좀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가져왔어요. 딱 10문제만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토픽 2 단원평가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쭉 개념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 문제 적중률 좀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 혹은 똑같은 문제들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What property of water makes it suitable as a coolant? 자, coolant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죠. sweating. 땀이라는 거는 결국 water,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땀이 왜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내 몸에 지금 body temperature가 높아져 있는 상태야. 근데 자, water이 evaporate 하는 과정이 뭐였죠? liquid에서 gas로 가면서 heat를 뺏어가는 과정이죠. 즉, heat of vaporization 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이때 이 liquid, 즉 water이 evaporate를 하기 위해서는 temperature, 내 몸에 있는 body heat을 뺏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liquid에서 gas로 vaporization을 할 때 얘가 가져가는 heat를 결국 내 몸에서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땀이 식으면서, 땀이 이제 날아가면서 내 몸의 body temperature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뭐로 가야 될까요? It takes a lot of energy for water to evaporate. 자, 또는 이걸 우리가 water property 중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water has a high heat of vaporization 이렇게 배웠었죠. 자, high heat of vaporization 이라고도 배웠고 또는 또 여러분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high latent heat of vaporization. 자, 같은 뜻이에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A번이랑 B번을 좀 많이 헷갈려해요. 선생님, A번은 왜 답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여태까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선배들부터 해서. 자, A번을 보면 It takes a lot of energy to increase the temperature of water. 자,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였을까요? Water has a 이쪽으로 쓸게요. 자, 여기서 쓰면 보이겠죠? Water has a high specific heat capacity. 자, water이 high specific heat capacity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죠? water에서 temperature change가 좀 잘 안 일어나. temperature change 일어나려면은 많은 heat이 들어가야지만 조금 temperature change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water에서 temperature change는 굉장히 조금씩 일어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A번 같은 초이스는 오히려 여러분이 뭐를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temperature change에 대한 buffer라는 게 뭐죠? water이 뭔가 자, 우리가 지구를 생각을 해보면 sunlight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적당한 temperature change 안에서만 이제 온도가 유지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뭐 때문이야? 지구가 일단 오션으로 굉장히 많은 물로 뒤덮여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워터들이 우리 지구의 템퍼레처 체인지에 대한 버퍼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관점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A번을 답으로 골라야겠죠. 자, 문제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쌤 개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아예 워터 프로퍼티 배울 때 아예 그냥 이 example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런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혹시 개념 단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비교적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제 1번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correct for DNA replication? DNA replic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야 하는데, 자, 여기서도 많은 친구들이 뭔가 컨셉에서부터 좀 정확하게 딱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토픽 2에서 토픽 2.7에서 배웠던 내용들 쭉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DNA replication하고 transcription, translation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다 같이 배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DNA에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부터 프로틴이 만들어진다. 자, 이게 뭐죠? 이 전체 과정. 자, 1번 DNA에서 mRNA 되는 거는 트랜스크립션이죠. 자, 두 번째 2번 스텝이 translation이죠. 여러분, DNA 안에 뭐가 있죠? 진이라는 게 있죠. 또 DNA에서부터 mRNA에서 프로틴으로 가는 동안에 진이 express 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프로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자, 몸 안에서, 오르게니즘 안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말은 진이 express 돼서 어떤 펑션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 토픽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transcription하고 translation, 이 모든 whole process를 우리가 gene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gene expression. 그리고 이 gene expression은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틴이 딱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프로틴 신테시스랑도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컨셉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스토리가 쭉 있는 거를. 자, 그런데 DNA replication은 지금 쌤이 쓴 요 과정 중에 나타나 있나요? 나타나 있지 않죠? 자, DNA replication은 DNA에서 DNA를 만드는 거였죠. 자, 그럼 이런 DNA replication은 언제 일어날까? DNA replication은 바로바로 셀 디비전 직전에 일어나죠. 즉 마이토시스 전에 인터페이즈의 S 페이즈 때 일어나는 게 바로 DNA replication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마이토시스 전에 또는 셀 디비전 전에. 왜? 셀을 디바이드해서 원래와 같은 똑같은 DNA 어마운트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은 카피해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마이토시스라는 거는 우리가 identical daughter cell 만드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그러면 DNA replication하고 transcription, translation 이거는 지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서로 같은, 지금 섞어서 말하면 안 되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토픽이 조금 달라요. 자, 계속해서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였냐면은 DNA replication에 대해서 물어봤죠. 즉,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It occurs during interphase 맞죠? interphase 중에서도 S phase라고 했어요. S를 우리가 synthesis라고 외우라고 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semi-conservative 맞죠? DNA replication은 언제나 semi-conservative로 일어나죠. 3번, it is a stage in protein synthesis. 자, 이거는 그러면 어때? 틀렸죠. 프로틴 신테시스는 지금 요렇게 가야 되는 요 1번, 2번 스텝 이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랑 연결되지 DNA replication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자, 많은 친구들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D를 많이 고르는데 절대 틀려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정답은 C예요. 프로틴 신테시스는 아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들 틀려오죠. 내가 쌤이 숙제로 내주면은, 별표를 쳐서 오거나 많이들 틀려옵니다. 자, 바로 볼게요. 딱 봤을 때 일단 여러분 좀 낯설죠. 문제가, 분명히 내가 배운 몰레큘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 링은 뭐지? 막 좀 당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배운 거는 안 내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낯선 그림이 나와도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알아보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토픽 2에서 important biological molecule들 배운 것들 몇 개 있었죠. 자, 스트럭처하고 같이 배웠는데 일단 종류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 지금? 뭔가 좀 익숙한 NH2하고 COOH 보이죠? 아미노에시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카본 가운데 있고, 자, 4개 본드를 그려서 어떻게 했죠? 한쪽에는 NH2. 다시 그려볼게요. NH2, 한쪽에 H, 그리고 한쪽 끝에 COOH.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variable group 또는 side chai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20종류 다르게 생긴 애들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아미노애시드를 외워라, 구조 알아서 그려라 하면서도 이 R 부분은 그냥 R이라고만 썼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오면은 여러분이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자, R 부분이 바로 그림에서 요렇게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substitute 된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이 R그룹이라고 보시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가운데 카본 NH2 그리고 여기 H. 자, 똑같이 생겼죠? 요 부분만 빼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 자, 요 본드 이제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에 나타난 CN 사이의 본드가 무슨 본드죠? CN. 이 본드는 바로 펩타이드 본드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펩타이드 본드죠, 지금? 그러면 아미노애시드가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그림일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3 amino acid가 지금 펩타이드 본드로 연결되어 있는 펩타이드죠. 자,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제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이 문제는 이제 좀 해석 단계에서부터 살짝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꼼꼼히 볼게요. What is the energy absorbed by chlorophyll used directly in plants? 자, 플랜트에서 absorb 된 에너지가 뭐에 쓰이냐? 자, 이걸 물어봤죠. 근데 플랜트에서 어떤 에너지가, 자, chlorophyll에서, 플랜트에서도 이제 chlorophyll에서 에너지가 absorb 되는 형태는 뭐였었죠? 하나밖에 없죠. light energy. 자, light energy가 플랜트에 들어가서 쓰이는 것들이 어떤 걸지 해서 만드는 프로덕트들이 뭘지 생각하려면 일단 포토신테시스를 우리가 2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봤었죠. 첫 번째로, 자, 정리해 볼게요. 포토신테시스의 2가지 스테이지는 첫 번째, light dependent 리액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만들어낸 ATP 또는 NADPH 이렇게 에너지들을 쓰는 light independent reaction. 자, light independent reaction은 결국 우리가 카본을 픽스해서 sugar 만드는 켈빈 사이클이라고도 보죠. 자, 그러면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light을 absorb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ATP와 NADPH죠. 자, 그리고 또 하나, light가 absorb 되면서 플랜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포토신테시스 할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게 우리가 photolysis. 물이 쪼개지는 반응이죠. water이 light를 받아서 light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 프로톤하고 일렉트론하고 O2를 내보내죠. 자, 여기 다 잘 보이나요? 이퀘이션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포토라이시스고 이때 light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뭘까요? 결국 우리가 라이트를 사용해서 라이트를 directly 사용해가지고 하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트 인디펜던트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을 찾으실 때 여기에서 답을 요 안에서 찾아야 돼.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에서. 그러면 자,
to produce ATP 맞죠?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ATP 나오니까 그 다음에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photolysis 방금 본 거 요거 일어나니까 to split water도 맞죠? 그런데 to fix CO2라는 거는 언제 일어나? 요 두 번째 스텝에서 일어나죠. Kelvin cycle 즉 light independent reaction에서 일어나. 자,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ATP와 NADPH라서 light dependent reaction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쓰는 거는 맞지만 light energy라는 거를 directly 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indirect하게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to fix CO2는 light independent reaction이고 indirectly use light energy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정답 뭘까요? C가 되겠죠? 1번, 2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별표 치고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야.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glucose. Glucose is absorbed through protein channels in the plasma membrane of epithelium cells in the small intestine.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토픽 6에서 다이제션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요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Which characteristics of glucose prevent its diffusion through the phospholipid bilayer? 자, 글루코스가 phospholipid bilayer를 쭉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깐 이제 바이오에서 텀을 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써놓자, 같이. 자, 바이오에서 우리가 polar이라는 말 나오잖아? 그러면 뭐죠? 무조건 hydrophilic이야. water loving, hydrophilic. 자, 그리고 바이오에서 나오는 non-polar. non-polar은 뭐죠? 항상 hydrophobic, 즉 water hating.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바이오에서 연결되는 문제들이 이런 polar substance 또는 non-polar substance들이 어떻게 해서 membrane 안으로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membrane transport로 연결이 되죠. 자, hydrophilic한 애들은 they cannot pass through phospholipid bilayers because they are hydrophilic.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얘네들은 facilitated diffusion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해야겠죠. facilitated diffusion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또 얘네들이 facilitated diffusion은 뭐였죠? 채널 프로틴을 통과해서 이동을 하는 애들이었죠.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놓고 또 hydrophobic은 어떤 애들이었죠? simple diffusion으로 그냥 these substances can pass through phospholipid bilayers. 얘네들은 바로 통과를 할 수 있는 애들이었죠. 자, 이렇게 membrane transport mechanism까지 정리 잘 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글루코즈라는 아이는 phospholipid bilayer를 그냥 diffusion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자, it is polar and therefore hydrophilic. 자, 우리가 글루코즈의 몰레큘 구조를 보면은 OH라는 그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요렇게 OH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절대 non-polar 될 수 없어요. OH가 많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polar이라는 거를 알아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요거는 이제 케미스트리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엄청 깊이 있게 볼 거는 아니지만, 자, 요런 애들은 물 안에서 하이드로젠 본딩도 하고 그럼 워터하고 잘 붙는 거니까 hydrophilic.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정답. Glucose is polar and therefore it is hydrophilic, so it cannot pass through the phospholipid bilayer by simple diffusion. 자, 정리됐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도 이제 membrane transport. 아, 이 문제도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거를 이제 개념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틴의 채널 같은 거 볼 때 뭐 아미노 애시드가 폴러이다, 논폴러이다 이런 거 하면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러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 또 잘 풀리겠지만 또 까먹고 그 사이에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본 친구들은 거의 틀리더라고요. 자, 바로 한번 볼게요. A channel protein is used to transport ions across a membrane. What would you expect to find lining the inside of the channel? 자, lining the inside of the channel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여기에요. lining the inside of the protein channel. 여러분, 프로틴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이미지를 최대한 떠올려 볼게요. 프로틴 채널은 이렇게 생겨서 뭐 중간에 이렇게 할로우하게 아이온이나 폴러 서브스턴스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지금.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나요? 프로틴 채널의 주변에는 지금 전부 다 phospholipid bilayers들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프로틴 채널이 프로틴이야. 프로틴이면은 수많은 아미노 애시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일단 요 겉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겉의 surface, 프로틴의 surface 중에서도 이렇게 phospholipid bilayer의 안쪽이랑 이렇게 컨택트하고 있는 부분, 맞닿아 있는 부분. 요 프로틴 채널의 요 surface는 어떤 아미노 애시드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금 이 주변 환경이 전부 다 뭐예요? non-polar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non-polar이면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뭐여야겠어요? non-polar이어야겠죠. 항상 붙어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문제에서 준 것처럼 아이온들이나 뭐 폴러 서브스턴스들이 이 채널을 이제 쭉 지나간다. 그러면 채널이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채널 지나갈 때 아이온들이 여기를 이렇게 쑥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 부분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곳인 거죠. 어디? 자, 여기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lining the inside of the channel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아이온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또는 polar substance들이 쭉 지나가려면은 이 안쪽은 똑같이 polar이어야겠죠. non-polar면 밀어내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 부분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polar amino acid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스트럭처를 머릿속에 잘 떠올리고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정답, polar amino acid다. 자, 그래서 이 겉에 surface amino acid 부분이나 이 안쪽 부분 아미노 애시드 어떤 건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만 더 볼게요.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가 끝인데 만약에 이제 이쪽을 물어봤다면 이 프로틴의 윗통, 아래통 쪽의 surface를 물어봤다면 자, 여기는 또 누구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셀 안 그리고 셀 밖은 전부 다 water이죠. 이쪽도 water, 이쪽도 water, 전부 다 watery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채널이 채널의 가장 이 위쪽 그리고 채널의 가장 아래쪽 요 surface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polar amino acid로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정리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solvent properties of water. 자, solvent properties of water 뭘까요? water이라는 애들은 엄청 다양한 종류의 substance를 dissolve 할 수 있는 좋은 solvent였었죠. 그래서 이제 water에 녹아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solut라 하고 또 water를 solvent라고 했었죠. 잠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sodium chloride is 초이스부터 먼저 볼게요. Sodium chloride is transported as sodium and chloride in blood. 자, 소듐 아이온은 이렇게 찰지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water이 이 주변에 어떻게? 둘러싸겠죠? 이렇게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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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이렇게. 자,
water charge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쪽이 옥시전이고 이쪽이 하이드로젠이니까 자, 안 보이나요? 여기가 하이드로젠이죠? 여기. 자, 옥시전이 large electronegativity 갖는 애니까 일렉트론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partially negative charge 그리고 이쪽이 partially positive charge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반대 charge니까 이렇게 당기고 있다는 이렇게 attracted 되어 있는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아이온들 주변을 polar molecule인 water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hydration이라고 해요. 사실 뭐 케미스트리 하는 친구들도 요거 하이드레이션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물론 바이오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뭔가 water이 어떤 substance 주변에 쫙 둘러싸서 하이드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water이 어떤 substance를 잘 dissolve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A번이 되겠습니다. Sodium chloride is transported as sodium and chloride in blood.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자, 쌤이 상당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틀려왔던 문제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아, 그래, 이거 많이 틀렸지, 이거 많이 물어봤지 하는 기억이 이렇게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 혼자 막 반응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볼게요. Olive oil may reduce the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What is the compound responsible for the health benefit of olive oil? 자, 먼저 올리브 오일이라는 거는 리피드 종류죠. 팻 종류예요. 우리가 팻 하면은 그냥 무조건 살찌는 거, 몸에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팻 종류에 따라서 그 팻이 어떤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에 좀 헬시하게 베네핏을 주는 팻들도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 뭐를 먼저 떠올리면 되냐면은 오일인 애들. 오일이 뭐예요? 룸 템퍼레처에서 리퀴드라는 거죠. 그만큼 그 스트럭처 자체가 뭔가 물렁물렁하고 뭐 딱딱하지 않은 그런 거를 떠올리면 돼요. 자,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healthy fat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주로 플랜트 오일이나 fish oil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뭐 오메가 오일 아니면은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이런 애들 전부 다 우리가 healthy fat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먼저 fatty acid의 structure부터 얘기를 해보면 1 glycerol하고 3 fatty acid로 이루어져 있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3 fatty acid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1 glycerol. 자, 이게 triglyceride 구조죠. 그런데 이 fatty acid 형태에 따라서 얘가 이제 healthy냐 unhealthy냐가 나뉘어져요. 먼저 우리가 unsaturated fa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unsaturated라는 거는 카본하고 카본이 자, 여기 밑에 써볼게요. 카본하고 카본이 더블 본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더블 본드가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H가 같은 쪽에 있는 애들 또는 H가 반대쪽에 있는 애들. 자, 그러면 H가 같은 쪽 반대쪽이라는 거는 여러분 더블 본드를 이렇게 하나의 플레인으로 잘랐을 때 보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같은 사이드에 H 있고 여기서는 반대 사이드에 H가 있죠. 그럼 나머지로 여기가 지금 카본이 이렇게 쭉 체인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는 카본이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왼쪽과 같은 구조를 우리가 cis unsaturated라고 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fatty acid를 trans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해요. 자, cis다, trans다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쉐입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시스는 어때? 이 fatty acid의 다리가 가다가 꺾이죠. 근데 trans fatty acid의 경우에는 카본 체인이 거의 일자로 쭉 가는 거 보여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이펙트가 생기냐면, 자, 다시 이 부분들이 지금 fatty acid였죠? 여기에서 다리가 꺾이냐 아니면은 스트레이트 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지금 다리들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나 있죠. 근데 트랜스 패티 애시드들은 어때요? 다리들이 일자로 이렇게 뻗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테트리스 게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자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겠어? 스트럭처가 굉장히 좀 레귤러하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차곡차곡 뭉쳐 있으니까 더 똘똘 뭉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리지드한 딱딱한 팻을 만들어요. 자, 이런 애들은 룸 템퍼레처에서 보통 솔리드로 많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애들은 기름이 이제 먹을 때 보면은 고기가 하얗게 솔리드로 되어 있죠. 지방들이. 그런데 자, 이렇게 꺾인 다리 애들은 어때? 이런 애들이 지금 요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없고 쌓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 이 안에서 난리가 난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훨씬 좀 이렇게 플루이디티가 좀 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쉽고 그러니까 리퀴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리퀴드로 존재하는 애들이 우리 몸에는 더 헬시한 게 이런 팻 같은 애들은 이 blood vessel 안에서 이제 핏줄 혈관 그 blood vessel wall 안에서 딱딱하게 쌓일 수가 있어. 해서 자 이런 애들이 몸에 들어와서 막 fatty plaque 만들고 그런 게 지금 heart에서 아주 중요한 blood vessel인 coronary artery 같은 곳에 이제 fatty plaque가 쌓이면 그거를 바로 우리가 coronary heart disease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겠어? healthy한 fat들은 이런 물렁물렁한 fat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그런 애들은 지금 구조가 cis unsaturated fatty acid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is unsaturated fatty acid가 healthy fat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두 가지 trans unsaturated fatty acid랑 saturated fatty acid는 둘 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 다 unhealthy한 fat이에요. 자,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1번이 되겠죠? 네, A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거의 다 했어요. 두 문제만. Number 9. How can the rate of photosynthesis be measured? 자,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좀 바이오매스 이런 말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포토신테시스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보면 플랜트 입장에서 너무 못 그렸네? 다시 그려볼게요. 선생님 원래 그림 잘 그려요. 지금 빨리빨리 말하면서 하느라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서 CO2를 얘가 absorb 하죠. 자, 공기 중에서 CO2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몸 안으로 fix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carbon fixa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공기 중에 있었던 CO2를 몸 안에 가져와서 sugar 만드는 거야. sugar 만들면서 이 안에 glucose 또는 carbohydrate로 저장, store 하는 거죠. 그러면 플랜트가 어떻게 돼? 플랜트의 매스가 말 그대로 늘어나는 거야. 포토신테시스를 하면 할수록. 왜? CO2는 바깥에 있었던 건데 그걸 몸 안으로 가져왔으니까. 이해되시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랜트가 CO2를 먹었어. 그래서 살이 쪘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면 몸무게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포토신테시스의 결과로 볼 수 있어요. Increase in biomass of plant. 얘도 답이 맞고요. 또 1번 by the amount of oxygen produced.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1번은 뭐 당연히 맞겠죠. 3번 당연히 틀렸죠. CO2가 어디서 나와? 포토신테시스는 CO2 내보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죠. 이건 오히려 cellular respiration 때 봐야 되는 거죠. 정답 1번, 2번.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드디어 볼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 꼭 별표 쳐놓고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상당히 또 이제 어려워하는데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개념 정리 빠르게 하나만 서머리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토픽 2에서 molecular biology라고 해서 수많은 important biological molecule들을 봤었죠. 근데 뭐를 봤었죠? carbohydrate 이런 거 봤었고요. 또 protein 이런 거 봤었고요. 또 fat 아니면 뭐 lipid 그리고 마지막으로 nucleic acid, DNA, RNA 같은 애들이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랑 뭐 어떤 애들이 이제 중요한 엘리먼트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CHO죠. 자, 프로틴은 CHON 그리고 이제 R그룹에 설퍼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S, 설퍼까지 얘기를 해요. 또 fat은 보통은 이제 CHO 그리고 이제 fat의 정확한 종류에 따라서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자 nucleic acid에서는 자 nucleic acid DNA, RNA니까 모노머 생각해보면 뭐죠?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에 뭐뭐뭐 있었죠? 슈거 있었고요. 펜토 슈거, 포스페이트 있었고요. 나이트로젠스 베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CHON 그리고 포스포러스까지. 자, 이렇게가 중요한 엘리먼트예요. 그런데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패트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팻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패리 애시드만 떠올려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 패리 애시드가 어떤 애였어? 카본이 엄청나게 긴 체인으로 이렇게 주변에 지금 쌤이 안 그린 게 다 H죠. 해서 쭉 있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C 더블 본드 OH 이렇게 끝나는 애가 바로 패리 애시드죠.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긴 롱 하이드로카본이 있는 애야. 그리고 옥시전은 조금 들어가 있는 애예요. 자, 다시 말해서 fat이라는 거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굉장히 많고 옥시전은 훨씬 적은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많다?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갖다가 물에 잘 못 녹는 non-polar이다 라고 해요. 사실 이게 케미스트리 백그라운드인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바이오 공부할 때도 정말 편해요.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를 볼게요. Number 10. What characteristic shows that the steroid molecule is a lipid? 자, 아래와 같은 steroid molecule이 왜 리피드냐? 그러면 자, 이 지금 링 4개 나와 있는 구조가 사실은 꺾이는 부분마다 전부 다 카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다 카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 그려져 있지만 않지 사실은 하이드로젠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전체가 지금 굉장히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양쪽 끝에 약간의 옥시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몰레큘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방금 봤던 리피드에서 low proportion of oxygen 얘랑 똑같죠. 자, 그럼 답이 뭘까요? 정답! It has a very low proportion of oxygen to carbon. 맞죠?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픽 2에서 제가 정말 딱 엄선한 문제들로만 가지고 온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10문제만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봐도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알찬 강의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모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